자작극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 걸까요? 뭐가 자작극이라는 건지 기사 보겠습니다. 네, 태영호 공천 녹취록 일파만파입니다. 네, 여권이 지금 술렁인다. 이진복 정무수석 공천 얘기 안 나눴다 줄 위치도 아니다라는 건데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죠. 태영호 최고위원이 본인이 부자진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의원실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얘기하면서 내가 뭘 잘하면 이게 공천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일단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도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제 정신 붙여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그렇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서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강남갑 재선 되냐 안 되냐 이진복 수석이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에서 마이크 잡고 잘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다 알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눠졌다라는 식으로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 얘기를 한 목소리가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마침 또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진복 수석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들어보고 오시죠. 일본 문제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뭐 최고위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저 또한 태 의원이 직접 전화가 와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2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자초지정을 내는데 설명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괜찮으시냐고 죄송하다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네, 공천 얘기를 한 바가 없다라는 게 이진복 수석의 얘기입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뭐라고 했느냐. 네, 이진복 수석이랑 이런 얘기한 일이 전혀 없다. 내가 과장을 좀 섞어서 내 공천을 우려하는 우리 보좌진들한테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약간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을 법한 태영호 최고위원 그리고 이진복 수석 대화를 나눈 두 당사자가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것이냐. 지도부는 어떻게 볼까요? 이 국민의힘 지도부 기자들이 또 어제 따라붙어서 물어봤거든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진복 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공천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과장해서 얘기한 거라고 입장을 내셨는데 없다고 그러면 왜 있다 그래요?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태영호 의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녹취록에서는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한테 이진복 수석이 이런 말을 하더라 하면서 공천 관련 언급을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부풀렸다 그러잖아. 그런 말 한 일이 없는데. 그래도 아니 왜 자꾸 안 했다는데 했다고 질문하세요? 녹취록 자체는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한테 하는 정황이 나오기 때문에 정황이라는 게 뭐 정황이지? 공천 관련 발언을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그게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부풀렸다고 하잖아. 그러면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김기현 대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병민 최고님.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문제가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고 거짓말, 과장된 허풍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또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계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 8일이 전당대회 날이었고 네. 3월 9일 오전 8시 현충원 참배라고 9시 첫 번째 최고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네. 그럼 전당대회 당선된 최고위원 회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전당대회 선출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얘기했던 자리고 네. 그 당시 민생을 모두 함께 얘기해서 국민의힘 최고위의 첫 번째 이성은 민생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최고위원 발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무슨 한일 관계를 끼워 넣어라. 네. 이런 내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당연히 첫 번째 최고위원회 하는 날 그런 얘기를 하는 정무수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건 네. 최고위원이 보좌진에게 했던 얘기가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우리 당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텐데 네. 무슨 최고위원이 공천에 절절매고 있는 사람처럼 용산의 눈치를 보고
용산에서 메시지를 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게 발언했기 때문에 네. 태영호 의원의 저 같은 보좌진들과의 내부 회의를 할지라도 네. 상당히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얘기를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태용호 의원의 저 발언으로 인한 녹취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정무수석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내용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괜한 오해가 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관련된 내용에서 태용호 최고위원이 추가적으로 어떤 입장을 낼지 뭐 등에 대한 여부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같은 최고위에 지금 속해 있으시고 또 지도부시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태용호 최고위원 이 SNS에 아닙니다라는 어떤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그 공개적인 입장인 거고 최고위에 제가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실 사연은 이렇습니다라던가 어떤 해명이 없었을까요? 월요일, 목요일이 저희가 최고위원회 회의인데요. 네. 이 내용들이 이제 월요일 저녁에 뉴스가 보도가 됐던 상황이고요. 네. 이제 내일 오전이면 최고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네. 아마 그때 사전 티타임을 하게 되면 저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태용호 최고위원이 추가적인 설명할 거라 보고 아마 당대표 등에 대해서는 네. 추가적으로 본인에 대한 입장들을 소명하거나 해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식 실장님. 예, 지금 김병민 최고께서 그럴 상황이 아니고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하는데 네. 성립되지 않고 상황상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는 게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에서 보면 예, 당심 100%로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또 네. 유승민이나 또 안철수, 나경원 같은 사람을 대통령실의 한마디에 또 이렇게 거세시키는 그런 전당대회를 해왔고 주저앉히는. 예, 주저앉히는 또 용산에서 뭐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한다고 쩔쩔매느냐 실제로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진복 우리 정무수석이 또 전력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뭐 한일 관계나 공천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안철수 의원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태연하게 하신 게 이제 예, 이진복 수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봤을 때 그 녹취록의 내용을 여러 번 들어본 결과 네. 저도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네. 보니까 네. 말하는 뉘앙스나 태도나 어투 이런 걸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태용호 최고위원이 직접 어떤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김영민 최고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웅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무 공천권 개입이란 중대 범죄인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한다면 태용호 의원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 이건 대통령실을 음해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거 대통령실 음해한 거 아니겠느냐?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라고 해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인 건데 다음 기사 볼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다라고 얘기한 이유 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여당 공천 개입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다. 네. 청와대 정무수석이 친박 인물들 총선 여론조사를 했었다 당시에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징역 2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윤 대표님, 윤석열 대표님.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정도의 버금가는 중대범죄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김웅 의원의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두 개 다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이게 팩트다. 네. 진짜 그런 말을 했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공천 개입을 한 거니까 네.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여론조사한 거 갖고 징역 2년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국민의힘의 내분하고 공천 파동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천에 대해서 벌써 공공연하게 지금 개입했다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태용호 의원이 거짓말했을 가능성. 그렇죠. 거짓말의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여기 옆에 앉아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 빼놓고는 다들 상처가 하나씩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영화 덤앤더머들 같아요. 덤앤더머.
예, 특히 사고 많이 치는 사람이, 사고라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지만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금 가장 구설수에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징계위에도 올라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작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권토 중래, 나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은 변함이 없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자작극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근데 만약에 이게 네. 사실이건 거짓말이건 이건 분명히 규명돼야 되고 네. 이거에 제대로 규명 안 되면은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김병민 최고님.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 의뢰 가능성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수사가 한다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밝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용호 최고위원이 보좌진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된 허풍이라고.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될 경우는 휴대전화 같은 거 다 놓고 들어가서 같이 내용을 네. 나누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사자들의 이야기 둘간에 나눴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진복 정무수석의 내용 그리고 태용호 최고위원 발언이 진위들을 믿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태용호 의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네. 왜 태용호 의원이 저 같은 메시지를 냈을까? 네. 태용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있게 되는 상처가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뿐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이진복 수석이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저런 얘기를 했지 않겠냐라고 태용호 의원의 발언 때문에 괜한 오해가 덧붙여질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과장된 허풍이었다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들 아마 당 차원에서 또 깊게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안 결국 뭐 논의가 되지 않겠냐 당 내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의문이 의원실 안에서 보좌진들하고 한 얘기가 어떻게 밖으로 나온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네. 이진복 태영호의 공천 얘기한 적 없다.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말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태 최고위원 등의 갑질에 시달리다 의원실을 나간 보좌진이 유출한 것이란 말도 있다. 그런데 현직 보좌진 태 최고위원 본인이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녹취가 공개가 된 게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다라고 한 이후 같은 날 불과 8시간 만에 나온 건데 태 최고위원의 각종 이런 무죄되는 발언들이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추다가 벌어진 일이다라는 인상만 줘도 윤리위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얘기가 좀 여기 실렸습니다. 네. 일단 뭔가 의원실을 나간 보좌진이 유출한 것이다라는 이 얘기 저희가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의원실 지금 실제로 태영 의원실 구인 중입니다. 네, 의원실 채용으로 들어가 보면 태영 의원실 9급 홍보비서관, 8급 수행비서관, 9급 행정비서관, 네, 지금 9급 수행비서관 계속해서 지금 쭉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마감이 된 부분도 있고 진행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다 지금 4월 한 달 동안 4건이 올라왔습니다. 네, 4월 동안 이 태영호 의원실 관련해서 구인이 4건이 올라 때문에 나간 보좌진이 상당히 있고 지금 보좌진은 상당히 교체된 새로운 보좌진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다시 기사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윤리위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혹은 현직 보좌진이 의도적으로 흘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주원규 의원님. 네.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저런 당 내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물론 사실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유보해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갑질에 시달리다 의원실 나간 보좌관의 유출이라고도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 믿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네. 사실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당의 분위기를 심리적으로 표출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만 흘려도 네. 대통령실과 조율이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어서 윤리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은 곧 독립적인 기관인 윤리위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볼 수 있다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태영호 의원의 어떤 생각 그런 생각들이 혹시 국민의힘 전체의 분위기가 아니겠냐라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그것이 속단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그 김기현 당대표께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스며들었던 그런 의혹들이나 분위기가 국민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까 김기현 대표가 그 기자회견을 할 때 네. 기자분들한테 너무 무성의하게 그냥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안에서 사안의 위중함을 지금 제대로 모르신다라는 안이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럼 만약에 이렇게 태영호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일이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러면은 야당의 의원들을 향해서 여당의 인사들이 쓴소리를 할 때 네. 그런 모든 것들을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것도 혹시 대통령실의 시그널을 받아서 저런 말씀들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그리고 정부와 같은 방향은 있지만 우리 당은 보다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발언을 낸다라는 그러한 독립적인 목소리를 이제 내셔야지 네. 그래야지만이 당정 관계가 수직적 위계 관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 저변에 이 흐르는 분위기가 대통령실이랑 좀 코드를 맞춰서 한 거라는 분위기만 흘려도 윤리비징계가 좀 이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저 말씀도 그렇고 아까 이 녹취 자체가 김병민 최고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최고위원이 용산 눈치를 본다는 듯한 인식을 줄 수 있다. 지금 다 용산이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를 지금 다 주도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태영호 의원이 녹취록이 그 파장이 큰 거는 네. 지난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네. 제 역할을 좀 못하고 대통령실에 너무 눈치를 본다. 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여러 가지 대표에 대해서 수사 여러 가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효과.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정 일체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당을 컨트롤하는 모습 이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국민의힘 내분하고 당 대통령이 컨트롤하는 거 이거 싫어하는데 네. 이번에 그 부분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큰 어떻게 보면 파장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래도 진짜 당이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말하면 보드 멤버잖아요. 보드 멤버. 네. 근데 당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 역할을 하고 이사회인 최고위원들은 하나하나 다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원들 보면 가지가지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으니까 당이 대오가 흔들리는 거죠. 저는 이번에 총선 1년 전에 이번 사건이 나온 게 오히려 심기일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진복 정무수석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실수를 많이 한 게 이번에 공교롭게도 여기서 터진 거예요. 지난 전당대회 직접 개입을 했잖아요. 네. 그런 문제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좀 재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김병민 최고님. 그 태용호 의원의 녹취는 그 발언은 누가 뭐래도 잘못된 일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러한 일들 때문에 자칫 잘못된 오해가 쌓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집권당의 최고위원으로 있는 사람이지만 용산의 눈치를 보거나 용산으로부터 뭔가 하명을 받아서 최고위원 발언 메시지를 낸 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뿐 아니라 옆에 있는 최고위원들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네. 대한민국 위해 필요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태용호 최고위원의 녹취로 인해서 그 같은 일에 대한 오해가 좀 없기를 바라고 관련된 일에 대해서 당이 조속히 또 바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일단 분명한 건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좀 중대하다는 겁니다.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을 국민의힘이 좀 빨리 캐치하고 확실하고 빠르게 수습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